자, 편입논술, 그 다음에 대입논술, 연세대학교 2020년, 2021학년도 준비를 위해서 오늘 2019년 연세대학교 기출문제, 편입문제인데요. 오늘은 3자 비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자 비교는 뭐 인문계열과 사회계열 모두 다 같이 나오고, 신입학 전형과 편입학 전형 다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주제에 대한 차이를 설명할 것인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제시문 가나다는 근면에 대한 견해다. 당연히 뭐 한쪽에서는 근면을 긍정으로 보겠고 한쪽에서는 근면을 부정으로 보겠죠. 근면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어떻게 잘 찾아낼 수 있겠는가를 묻는 문제인데, 뭐 3자 비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첫째,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가나다 이렇게 비교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제시문 두 개를 엮고 그 다음에 하나, 이 두 개를 다시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 있고, 제시문을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가나, 그 다음에 나다. 연세대학교 2017년이죠. 평화에 대한 문제가 그렇게 나왔었죠. 대부분은 보통 3개 제시문이 있으면 2개 묻고 하나를 먼저 분석을 하고 나머지 이 2개를 이제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이 가장 많은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죠. 보면 여러분들 이쪽에 볼 수 있고, 제시문 가나다는 근면에 대해 견해를 달리한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오면은 제시문 가나다에서 글을 쓸 때는 언제나 가에서 근면은 들어갈 때 이쪽에 보이죠? 제시문 가에서 근면은 가장 중요한 속성 잡아주고, 제시문 나에서 역시 근면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제시문 다에서의 근면은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가장 기본적인 주제에 대한 관점을 잡고 얘를 잡아야지만 이 관점과 관점들의 우리가 관계를 구성할 수 있지.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가나다를 비교하거나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2개 하나를 비교하거나 아니면은 제시문 가와 나와 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다. 당연히 그렇게 비교하려면 먼저 기준 자체를 잡아야 되는데 독해를 먼저 해야죠. 오늘은 독해를 통해서 방향을 같이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제시문 가를 보면은 여기에서는 말이 진짜 많네. 진짜 많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누가 뭐 했고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일반화 시킨다고 하죠. 이걸 통해서 근면이라는 것이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구나. 보면은 자, 이태리인 근면으로 예술을 창조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볼 거는 근면이라고 하는 것이 예술 창조. 근면이라고 하는 인간의 노동을 통해서 특정한 예술을 창조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근면이라는 건 결과물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덕목이다. 다 그런 내용이야. 예술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에스파티아 파를 개창하고 다 특정한 화풍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예술적 창조를 통해서 다양한 파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우리는 나태로서 부여 고구려 어제의 옛 모습을 함께 상실. 이 사람은 이제 나태, 게으름에 대한 비판이지. 이거는 나태에 대한 비판. 그리고 고구려의 어제의 옛 모습을 함께 상실했고, 반다이크가 근면으로 유화를 개청하고, 반고얀이 근면으로 경회화를 개청하고, 리베라가 뭐 새로운 경지를 만들어내고, 뭐 새로운 기술, 그 다음에 자연의 미를 내세우고, 다 같은 말입니다. 한마디로 근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미술의 특성들을 만들어낸다. 2가지겠지. 근면이라는 것이 이런 성과물을 만드는 것과 함께, 자, 근면이 다양한 회화를 만들었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관을 만들어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여긴 2가지가 그러니까 겹쳐 있는 거야. 창조의 동인이 되기도 하고
새로운 세계관을 만드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뭐가? 근면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동이라는 걸 통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길지만 핵심적인 내용 많지가 않지. 그 다음에 신공의 흔적은 비바람에 방처했으며 논스가 영국 예술을 발흥시켰고 마치 구름과 노을이 피어오르고 비 내리는 숲을 같은 기운을 일으킬 때 우리는 우리의 예술을 지키고 뿌리 깊게 싶은 것을 하고 싶은 것을 고사하고 그 명성과 자취를 인멸하는 것에 대해 잔인하게 했고 한마디로 우리는 노력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여기에서는 즉 나태를 통해서 예술적 창조를 하지도 못했고 이런 나태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지도 못했다. 두 가지죠. 성과물을 만들어내지도 못했고 새로운 세계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뒤떨어짐이 곧 우리의 지난날 게으름이 만든 것이다. 한마디로 여기에선 뒤떨어짐이기 때문에 근면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또 가능하게 한다는 거야? 진보를 가능하게 한다는 개념이 이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지난날의 게으름이 만든 바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이것에 대해 재능이 있고 없음에 말미암은 것이다. 운이 있고 없음에 말미암은 것이라 하랴. 재주가 없더라도 근면하면 상당한 경계까지 발달. 한마디로 이건 게으름에 대한 비판이죠. 게으름이라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 추동하게 하는 원리로서 작용하는데 그러한 근면이 게으름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불가능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운이 있더라도 적절한 시기를 맞아 근면한 사람 곧 계속 같은 말이야. 시절이 있고 우리가 지난날의 근면 똑같은 말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어쨌든 계속 근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 이런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정도의 내용. 이걸 가지고 요것만 정리하면 안 되죠. 논술은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핵심적 개념을 가지고 다른 제2신문과의 비교를 통해서 차이를 우리가 드러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기다려봐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제시문, 영어 제시문. 이건 인문계열과 사회계열 다 영어 제시문이 나오고 우리 연세대학교 신입학 전형에서 이렇게 영어 제시문이 나왔죠. 영어 제시문이 나오면 당연히 동일한 주제, 근면이 뭐냐 이걸 가지고 봐야 돼. 그래서 자, the was showed conclusively that by the scientific organization of production. 한마디로 어떤 물건을 만드는 과학적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즉 전쟁은 결론적으로 뭘 보여줬느냐? It is possible to keep modern population. 현대인들이 fair comfort,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거야. 그런 과학적으로 기술들을 조정해내고 그러니까 기술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하게 그렇게 살 수 있다. On a small part of the world of the working capacity of the modern world. 근대 세계의 working capacity, 노동 능력의 일부만을 가지고도 small part를 가지고도 이게 가능해. 그런데 if at the end of the war, 전쟁의 끝 무렵에 the scientific organization, 아까 그 과학 조직이 있죠. 한마디로 전쟁의 과정에서 모든 기술력을 동원했던 그런 조직들. 자, 그런 것은 which had been created in order to liberate men for fighting and munition work. 한마디로 뭐야? 전쟁과 그 다음에 군수물자를 만드는 일에서부터 인간을 liberate,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은 organization had been preserved. 여전히 이게 만약에 유지됐더라면 if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그러면 and the hours of the week 아마 이건 노동시간일 거야. had been cut down to 4.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동시간은 매우 딱 4시간이 아니라 매우 짧게 축소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근데 all would have been well.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었지.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Instead of that, the old chaos. Instead of that, 그것 대신에 old chaos. 예, 지난날의 혼돈이니까 나는 이게 이제 과거의 질서이겠죠. 기술 문명 이전에 있던, 기술 이전에 있던 질서 같은 것이 was restored. 다시 복원됐어. Those whose work was demanded. 그러니까 이 사람들, 노동력이 요구됐던 그 사람들은 were made to work long hours. 훨씬 더 많은 일을 했어야 되고 and the rest of
the rest were left. 나머지 사람들은 배고픔에 빠지거나 as unemployed, 실업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뭔 말입니까?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전쟁 이후에 그대로 유지되었다라고 한다면 관계없을 텐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꽤 많은 사람들은 실업에, 꽤 많은 사람들은 배고픔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뭐에 대한 비판이야 이거? 이거는 노동에 대한 비판입니다. 근면에 대한 비판이야. 내용 자체가. 그래서 좀 더 보면 why? Because work is a duty. 일이라고 하는 거는 의무이고 and a man should not receive wages. 그리고 사람들은 in proportion to what he has produced. 그가 만든 것 때문에 그것의 비율로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but in proportion to his virtue. 그의 그냥 근면성을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modern method of production. 한마디로 근대의 생산 방법론이라고 하는 건 has given us the possibilities of 그리고 우리에게 본래는 쉽고 편안하게 그다음에 안전을 제공할 수 있었는데 본래 그럴 수 있었다는 거죠. We have chosen.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to have overwork for some. 몇몇 사람들 위해서 일하고 and starvation for others. 또 몇몇 사람들에게는 굶어 죽겠다. 뭔 말입니까? 이 근면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효율의 극대화 때문에 몇몇 사람들은 부를 독점할 수밖에 없었고 몇몇 사람들은 또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게 이제 차별과 빈곤이라고 하는 것 자체로 오히려 강화시켰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끊임없이 continue to be as energetic as we were before there were machine. 우리는 before there were machine, 기술 이전처럼 우리는 빡세게 일을 해야 됐다. In this, 이러한 방식으로 we have been foolish. 우리는 여태까지 바보탱이였고 but there is no reason to go on being foolish forever. 영원히 그럴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뭔 말입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근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왜 부정적인가? 근면이라고 하는 결국은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이 갖고 있는 자유를 억압하고 빈부의 격차를 강화하는 거죠. 한마디로 여기에서 과잉된 근면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국가를 작동하기 위한 원리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뭐에 대한 비판이야? 사회가 강제하는 근면성에 대한 비판. 이렇게 보면 되겠고 지금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거고 자, 제이시몬타를 보시면은요. 여기도 이제 근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닭까지만 이제 비교니까 맹자가 말하기를 닭이 울 때 일어나서 부지런하게 선을 행한다. 뭡니까? 여기에서의 일단 첫 번째 문장만 보더라도 근면이라는 건 일종의 윤리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야. 제이심가에서 근면이라는 건 노동을 통한 창조 혹은 근면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의 발전 뭐 이런 것들과 연결된다면 외적인 결과하고 연결된다면 여기 인간의 내적인 윤리, 도덕과 연결된다는 거지. 행하는 사람은 임금의 무리이고 닭이 울 때 일어나서 부지런히 이익을 추구하는 자는 도적의 무리이다. 그래서 정자가 말하기를 사이라고 말하는 것은 서로의 거리가 멀지 않아 다투는 바가 털끝만 할 뿐임을 말한 것이고 선행과 이익은 공과 사의 일 뿐이니 잠시라도 선행에서 벗어나면 곧 이익이라 말할 수 있다. 뭔 말입니까? 우리가 근면을 해야 되는 목적은 바로 그 선행, 본인의 도덕과 윤리의 고양을 위해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떤 이가 묻기를 닭이 울어 일어났는데 만일 아직 사물을 접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선을 이룰 수 있겠는가? 라고 하자 정자가 말하기를 단지 마음을 한 곳으로 집중하여 경의 수양법을 따르면 사물에 굳이 직접 다가가지 않아도 선을 계속 행할 수 있다. 경에 따라 흐트러짐 없이 수양하는 것이 곧 선행을 하는 것이고 순임금과 도척의 구분을 알고자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다. 선행과 이익의 차이일 뿐이다. 이게 뭔 말일까? 자, 여기 잘 보시면 정자가 말하기를 사이라고 말하는 것은 서로의 거리가 멀지 않아 다투는 바가 털끝만한 것뿐이다. 선행과 이익은 공과 사의 일 뿐이다. 뭔 말이야?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할 때, 우리가 노력을 할 때, 노력 자체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똑같은 행동을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내적인 수양을 위한 것인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바로 이러한 것들은 본인의 무엇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야. 그렇죠? 선택, 의지의 선택에 따라 달려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첫 번째 이 내용에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거지. 닭이 울 때 일어나서 부지런하게 선을 행하는 사람은 순임금의 무리이고, 닭이 울 때 일어나서 부지런히 이익을 추구하는 자는 도척의 무리이다. 뭐야? 부지런이라는 말은 동일해. 근면이야. 근면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 자체가 도덕을 추구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근면은 제이시몬 다는 근면을 긍정하죠. 그 방향에 따라 다릅니다. 근면이라고 하는 것이 내적인 성찰 혹은 도덕적 완성을 위해 지향하는 것이라면 오케이. 그러나 근면이라는 것이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면 부정적인 거죠. 제이시몬 가처럼 근면이라고 하는 걸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이 있지만 이것이 부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결과물을 나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그 결과물의 지향점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이시몬 가하고 제이시몬 나하고 제이시몬 다의 방향을 이렇게 잡아봤는데, 요거는 선생님 예시 답안을 통해서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오늘은 간단하게 비교라고 하는 것을 하기 전 단계야. 이게 이제 일종의 브레인스토밍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그 다음에 구조를 만들어야 되죠. 구조를 만들어서, 특히 연세대학교 비교는 다른 대학교의 비교와 달라서 3자 비교이기 때문에 기준을 보통 2개를 잡아줘야지 그걸 통해서 각각의 제시문의 관점의 차이를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또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편입논술, 대입논술의 조윤병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